퇴행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의 정치 역사에서 민주화의 역사에서 다 퇴행이 있어요. 그렇죠. 다 있었어요. 아, 일정하게 발전을 하다가 네. 전진하다가 또 멈추거나 소위 반동이라는 게 한 번씩 네, 있는 반동. 건데. 반동이라는 게 이 반동 분자 이 에미나이 이런 반동이 아니고 그 일종의 리액션 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역사가 앞으로 확 나가면 확 나가서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좀 빠져서 뒤로 똑 밀린다고요. 예를 들어보면 시민혁명의 원조를 1789년 프랑스 네. 대혁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막 황제가 나오고 막 부르봉 왕가에 네. 막 왕을 목 잘라 죽이고 왕비도 네. 목 잘라 죽이고 막 귀족들 다 목 잘라 죽이고 그다음에 혁명가들이 자기들끼리 목 잘라 네. 죽이고 막 음. 그렇게 나오니까 불안감을 느낀 이웃 나라들이 신성동맹을 체결해서 프랑스로 네. 쳐들어오잖아요. 예. 그때 나폴레옹이 쫙 나타나서 그 전쟁을 딱 이겨놓고 지가 황제가 돼버리죠. 예. 그럼 혁명 뭘 한 거야? 왕이 황제로 바뀐 거야. 시민혁명 예. 거치고 나서. 시민혁명을 했는데 왕이 황제로 바꿨어요. 예. 근데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지고 나서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또 혁명을 해가지고 네. 또 공화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1948년 예. 혁명에 공화정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다시 민주화를 한 거지. 그 이번에는 나폴레옹 조카가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네. 나폴레옹 3세 예. 걔가 대통령으로 뽑히는 왜 지가 또 황제가 됐네. 그러니까 진전과 반동 네. 이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독일 보세요, 독일. 1918년 전쟁 1차 대전 끝날 무렵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이 됐어요. 예. 독일 역사 최초로. 그게 1933년도에 히틀러를 연방 총리로 뽑잖아요. 그렇죠. 나치당을 제1정으로 예. 만들어주잖아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네, 그러고 그 의회에서 선거제도를 없애는 결정을 하고 예. 히틀러가 총통이 돼요. 그러고는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데 예. 이러한 독일 국민의 성숙과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기까지 어마어마한 반동,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극을 겪은 끝에 독일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거예요. 수업료를 엄청 치른 거네. 엄청 치른 거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 민주주의는 독일만 못하지만 수업료를 조금 냈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가성비가 엄청 좋은 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이게 내가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주장한 거잖아. 우리는 그랬었죠. 예. 예.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냥 미국식 헌법을 그냥 갖고 온 먼저 거예요. 받았다, 그냥. 물론 우리가 임시정부 헌장부터 시작해서 민주공화국 선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도 있었지만 우리는 조선 이시왕조를 다시 세우자 이런 거 없었잖아. 그렇죠. 바로 민주공화국이야. 어. 왜 그렇게 쉽게 됐냐 하면 미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식 유럽식 헌법을 순조롭게 한 거예요. 그러고 뭐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 고종 황제가 통치하다가 갑자기 일본 왕이 통치하다가 조선 총독이 통치하다가 그랬잖아. 예. 그다음에 이승만 왕이 통치한 거예요. 이승만 셈이죠. 임금님이야. 네. 국부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충분히 안 된 조건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렇게 한 거지. 그걸 뒤집어 엎은 게 4.19였고. 예. 4.19 때 왜 고등학생이 나왔게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배운 거는 거기가 첫 세대거든.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 배웠거든. 예.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 예.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은 뭐 실존주의에 빠져서 헤매고 뭐 낭만 찾고 이러고 있을 때. 네.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 반세기 동안에 지금 이만큼 해낸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그런 엄청난 반동을 겪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이 9년이 우리가 살아온 9년을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예.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심각한 반동은 아니네. 네,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에 견져보면 예. 박정희 독재도 아주 혹독한 독재는 아니었어요. 최소한 두테르테처럼 막 죽여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막 반체제 인사를 잡아다가 막 헬기에서 바다에 떨어뜨리고 아르헨티나처럼 예.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칠레에서처럼 길거리 세워놓고 총 쏴 죽이지도 않았어요. 잡아다가 몰래 영장 없이 체포해서 거꾸로 매달고 물 먹이고 고춧가루 먹이고 전기로 지지고 몇 명 죽으면 이렇게 그냥, 하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감추고 어디 산에 갖다 버리고 예. 물에 빠뜨리고 이렇게 감추려고 그랬어. 음. 그러니까 박정희의 독재도 이 독재 중에는 연성 독재에 소프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는 테러를 안 했잖아. 예. 총도 안 들었잖아. 평화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 저쪽에서 길거리에서 총 쏴 죽였으면 총 뺐으면 우리도 총 들었을 거고. 5.18 때처럼. 저쪽이 총을 쐈으면
네. 총을 쏘니까 같이 무장을 할 시민들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박정희보다 훨씬 악독한 사람인 거지. 어마어마하게 악독한 사람인 거지. 그러네. 예, 그래서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 강도가 세지가 않고. 강도가 세지 않아요. 한국은 우리만 보면 뭐 이명박 솔직히 깨작깨작 장난친 거지. 그건 이명박 제일 잘못하고 아니지. 저 감옥 보낸 거 받고는 말고는 없어요 별로. 그게 제일 잘못한 거지. 아니 작가님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반동이라는 게 역사에서 항상 있어왔다 얘기하기는 건 맞는데 솔직히 참여정부 시절에 그러면 이게 지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의 반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 안 했잖아요. 했죠. 예상하셨어요, 했어요. 작가님은? 제가 참여정부가 한 1년쯤 남았을 때, 1년 반쯤 남았을 때 네.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손으로 써가지고. 예. 거기에 장관 하실 때예요 그때요. 장관을 막 그만뒀을 때쯤 됐을 텐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라고 네. 그대로 갈 거다 우리 한국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주행이 일어날 거다 반드시 권력의 역주행. 예. 그러고 이제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건의도 드렸지. 굉장히 퇴임하시고 나서 힘드실 거라고. 예.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니까 이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답이 왔는데 진단은 동의하는데 처방은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이 정도의 반동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심각한 반동도 아니에요.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은 달라요. 예. 아니 이게 진짜 연성이라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좀 9년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고통이 외상값을 갚는 거라니까. 우리가 아직 비용을 다 안 내고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할부금을 내는 거라니까. 막 추운데 막 꽁꽁 둘러매고 막 촛불 들고 막 촛불 꺼질까봐 LED 촛불 사가지고 예. 다 돈 드는 거잖아. 이미 누렸던 민주주의 혜택에 대해서 이제 지불을 하고 있다. 혜택을 누리기도 했지만 이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거를 바로 세우는 데는 누군가가 비용을 대야 돼요. 네. 그 비용을 시민들이 대는 거라고 지금. 예. 그러면 당시에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의하셨던 게 핵심이 뭐였어요? 잠깐만 소개해 주신다면? 비용을 줄일 수가 없어요. 비용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퇴행을 그래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막기 있을 위해서 거 좀 아니에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각자가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진보 진영이나 민주 진영, 예. 개혁 진영 쪽에서는 정책 연구를 좀 더 해서 그렇죠. 이제 시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도 개발을 하고 예. 주로 복지의 관점에서 복지뿐만 아니라 예. 경제 정책도 그렇고 예. 그리고 정당 문화도 좀 합리적으로 바꾸어라.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경선규칙 되게 잘 됐어요. 이번에는 예. 예. 대리 등록, 대리 투표, 박스떼기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 다. 이 정도를 해야 돼요, 최소한. 네. 근데 그때는 개판이었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죠. 박스떼기 하려고 박스떼기 준비를 했으니까.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야당들, 진보 정당들이 기본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신임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좀 내부 혁신을 좀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돈을 내야 좀씩만 내도 될 거 아니에요. 몇 사람들만 막 싸우다가 이렇게 봉도사처럼 징역 가게 하고 이러면 이거는 정의롭지 않은 거지. 예. 지금 촛불 시민처럼 100만 명씩 200만 원씩 나오니까 못 잡아가잖아. 예. 물대포도 못 쏘잖아. 예. 1000명, 2000명이 나왔으면 몽둥이로 패고 물대포를 물대포 쐈을 쐈겠지. 거라고. 예. 최루액 쏘고. 근데 100만 명이 나오니까 못 하잖아, 그거를. 예. 이게 십시일반이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좀씩만 참여를 해주면 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총량은 같아. 어차피 치러야 총량은 돼. 같고. 예. 할부금은 내야 돼. 그러니까 그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극한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도 그렇지. 함께 나눠서 하자. 그럼요. 아니 예컨대 우리가 백남기 어르신 때. 예. 농민이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겪었을 예. 때 그때 그 시위 군종이 그때 100배였다고 생각해봐요. 어디다 대고 물대포를 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시민들의 견지에서 보면 예.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치를 수밖에 그 짓을 없었고. 한 거거든. 예, 그런 게 그나마 할부금을 어차피 갚아야 될 건데 총량은 불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미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식 유럽식 헌법을 순조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고종 황제가 통치하다가 갑자기 일본 왕이 통치하다가 조선 총독이 통치하다가
그랬잖아. 예. 그 다음에 이승만 왕이 통치한 거예요. 이승만은 셈이죠. 임금님이야, 네. 국부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충분히 안 된 조건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렇게 한 거지. 그걸 뒤집어 엎은 게 4.19였고. 예. 4.19 때 왜 고등학생이 나왔게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배운 건 거기가 첫 세대거든.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 배웠거든. 예.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완전 다르잖아. 예.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은 뭐 실존주의에 빠져서 헤매고 뭐 낭만 찾고 이러고 있을 때. 예.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한 반세기 동안에 지금 이만큼 해낸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그런 엄청난 반동을 겪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이 9년이 우리가 살아온 9년을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예.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심각한 반동은 아니네. 예,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에 견져보면 예. 박정희 독재도 아주 혹독한 독재는 아니었어요. 최소한 두테르테처럼 막 죽여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막 반체제 인사를 잡아다가 퇴행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나라의 정치 역사에서 민주화의 역사에서 다 퇴행이 있어요. 그렇죠. 다 있었어요. 아, 일정하게 발전을 하다가 예. 전진하다가 또 멈추거나 소위 반동이라는 게 한 번씩 예, 있는 반동. 건데. 반동이라는 게 이 반동 분자 이 에미나이 이런 반동이 아니고 그 일종의 리액션 같은 그렇죠. 거예요. 예. 역사가 앞으로 확 나가면 확 나가서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좀 빠져서 뒤로 또 밀린다고요. 예를 들어보면 시민혁명의 원조를 1789년 프랑스 네. 대혁명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막 황제가 나오고 막 부르봉 왕가에 네. 막 황제 왕을 목 잘라 죽이고 왕비도 네. 목 잘라 죽이고 막 귀족들 다 목 잘라 죽이고 그다음에 혁명가들이 자기들끼리 목 잘라 네. 죽이고 막 음. 그렇게 나오니까 불안감을 느낀 이웃 나라들이 신성동맹을 체결해서 프랑스로 네. 쳐들어오잖아요. 예. 그때 나폴레옹이 쫙 나타나서 그 전쟁을 딱 이겨놓고 지가 황제가 돼버리죠. 예. 그럼 혁명 뭘 한 거야? 왕이 황제로 바뀐 거야. 시민혁명 예. 거치고 나서. 시민혁명을 했는데 왕이 황제로 바꿨어요. 예. 근데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지고 나서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또 혁명을 해가지고 네. 또 공화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1948년 네. 혁명에 공화정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민주화를 한 거지. 그 이번에는 나폴레옹 조카가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네. 나폴레옹 3세 예. 걔가 대통령으로 뽑히는 후에 지가 또 황제가 됐네. 그러니까 진전과 반동 네. 이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독일 보세요, 독일. 1918년 전쟁 1차 대전 끝날 무렵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이 됐어요. 예. 독일 역사 최초로. 그게 1933년도에 히틀러를 연방 총리로 뽑잖아요. 그렇죠. 나치 당을 합법적인- 제1정으로 만들어주잖아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네, 그리고 그 의회에서 선거제도를 없애는 결정을 하고 예. 히틀러가 총통이 돼요. 그러고는 제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데 예. 이러한 독일 국민의 성숙과 독일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기까지 어마어마한 반동,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극을 겪은 끝에 독일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누리는 거예요. 수업료를 엄청 치른 거네. 엄청 치른 거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 민주주의는 독일만 못하지만 수업료를 조금 냈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가성비가 엄청 좋은 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이게 내가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주장한 거잖아. 우리는 그랬었죠. 예. 예.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냥 미국식 헌법을 그냥 갖고 온 먼저 거예요. 받았다, 그냥. 물론 우리가 임시정부 헌장부터 시작해서 민주공화국 선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도 있었지만 우리는 조선 이시왕조를 다시 세우자 이런 거 없었잖아. 그렇죠. 바로 민주공화국이야. 어. 왜 그렇게 쉽게 막 헬기에서 바다에 떨어뜨리고 아르헨티나처럼 예.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칠레에서처럼 길거리 세워놓고 총사 죽이지도 않았어요. 잡아다가 몰래 영장 없이 체포해서 거꾸로 매달고 물 먹이고 고춧가루 먹이고 전기로 지지고 몇 명 죽으면 이렇게 그냥- 하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감추고 어디 산에 갖다 버리고 예. 물에 빠뜨리고 이렇게 감추려고 그랬어. 음. 그러니까 박정희의 독재도 이 독재 중에는 연성 독재에 소프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는 테러를 안 했잖아. 예. 총도 안 들었잖아. 평화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예. 저쪽에서 길거리에서 총사 죽였으면 총 뺐으면 우리도 총 들었을 쐈지. 거고. 그게 5.18 때처럼. 저쪽이 총을 쐈으면 총을 쏘니까 같이 무장을 할 시민들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박정희보다 훨씬 악독한 사람인 거지. 어마어마하게 악독한 사람인 거지. 그러네. 예, 그래서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
강도가 세지가 않고. 강도가 세지 않아요, 한국은. 우리만 보면 뭐 이명박, 솔직히 깨작깨작 장난친 거지, 그건 이명박 제일 잘못하고 아니지. 저 감옥 보낸 거 받고는 말고는 없어요, 별로. 그게 제일 잘못한 거지. 아니 작가님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반동이라는 게 역사에서 항상 있어왔다 얘기하기는 건 맞는데 솔직히 참여정부 시절에 그러면 이게 지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의 반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 안 했잖아요. 했죠. 예상하셨어요, 했어요. 작가님은? 제가 참여정부가 한 1년쯤 남았을 때, 1년 반쯤 남았을 때 네.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손으로 써가지고. 예. 거기에 장관 하실 때예요 그때요. 장관을 막 그만뒀을 때쯤 됐을 텐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라고. 네. 그대로 갈 거다 우리 한국이. 음.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주행이 일어날 거다 반드시 권력의 역주행. 예. 그러고 이제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건의도 드렸지. 굉장히 퇴임하시고 나서 힘드실 거라고. 예.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이 펼쳐질 거니까 이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답이 왔는데 진단은 동의하는데 처방은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저한테 답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고 이 정도의 반동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심각한 반동도 아니에요.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은 달라요. 예. 아니, 이게 진짜 연성이라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좀 9년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고통이 외상값을 갚는 거라니까. 우리가 아직 비용을 다 안 내고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할부금을 내는 거라니까. 막 추운데 막 꽁꽁 둘러매고 막 촛불 들고 막 촛불 꺼질까봐 LED 촛불 사가지고 예. 다 돈 드는 거잖아. 이미